doing his best. We need to see him back to doing his best. The main man is here tonight. Glad you're listening to me. Cristiano. Good to see you, Ronaldo. Take it easy. Perhaps not. Maybe later. Interesting. Nice conversation with you, Jamie, I thought. Totally blank. Just like most people do. 안녕하세요, 볼레TV 서영욱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버풀을 꺾고 수렁에서 탈출했습니다. 맨유 팬들께 박수. 리버풀 팬들께는 참 와, 심심한 위로의 말을 드리고 싶네요. 정말 두 팀 모두 시즌 출발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맨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례 없이 계속된 좋지 않은 상황 속에 꼴찌까지 추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새벽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리버풀과의 홈경기에서 산초와 래시포드의 연속골을 묶어서 살라가 만회골을 성공시킨 데 그친 리버풀의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초반 주도했던 상황 이후에 전체적으로 볼 점유를 가져가고 흐름을 주도했던 것은 맨유가 아닌 리버풀이었습니다. 맨유는 전반 16분 산초의 골로 앞선 뒤에 동점이나 역전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힘든 경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승리를 지켜냈는데요. 참고로 맨유는 이 기록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역대 프리미어리그 홈경기, 그러니까 홈구장인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시합에서는 전반전을 앞선 채로 끝내면 단 한 번도 패배를 당한 적이 없는 이 진귀한 기록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와, 근데 앉은 게 문제가 아니라 기록이 정말 대단하네요. 전반전을 이겼을 경우에 300경기를 넘게 했는데 전반전을 이겼을 경우에 승률이 무려 92%입니다. 그러니까 후반전에 동점이나 역전을 허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반전을 이겼던 경기에서는 이렇게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퍼거슨 감독 시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 뒤로는 계속 모예스, 파날, 또 무리뉴, 솔샤르 같은 많은 감독들이 오가는 과정에 힘든 시기들이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홈에서만큼은 이렇게 대단한 기록을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 이거는 진짜 이 팀이 왜 그래도 명문이고 왜 빅클럽이고 왜 홈에서 강한지, 홈을 왜 원정 팀들의 무덤이라고 부르는지를 기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성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 홈에서 이런 강력한 모습을 최근에 아주 좋지 않은 분위기를 이제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로 연결을 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히 맨유 팬들은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로써 맨유는 올 시즌 첫 리그 승리를 따냈고요. 1승 2패입니다. 승점 3점 따게 됐고요. 골득실 마이너스 4를 기록을 하면서 리그 전체 14위까지 올라서게 됐습니다. 야, 이게 좀 승리 많이 올랐죠? 반면에 지금 리버풀이 좀 문제입니다. 리버풀이 3경기 동안 승리를 못 거뒀고요. 2무 1패 저조한 성적으로 맨유보다 아래인 16위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특히 리버풀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 대진이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일단 풀럼,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1승도 못한 거는 올 시즌 우승 도전 행보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시즌 첫 3경기 성과입니다. 자, 양팀 이날 각각 4-3-3 기반의 포메이션으로 선발 라인업을 꾸렸습니다. 최근에 극도로 부진했었던 맨유는 졸전의 원흉으로 지목이 됐던 선수들 가운데 수비에서는 맥과이어와 루크 쇼, 그리고 미드필드에서는 이제 프레드, 공격에서는 날강두가 선발에서 제외가 된 채로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중간에서는 이제 부페가 전진하는 약간 4-2-3-1 포맷을 채택을 했고요. 지난 두 경기에서 모두 다른 역할을 맡겼던 에릭센을 이번에도 이제 맥토미니 옆자리에, 그러니까 평소라면 프레드가 나왔을 그 포지션에 배정을 해서 변화를 줬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앞으로 좀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카세미루를 레알 마드리드에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카세미루가 여기서 가세가 된다면은 카세미루 중심으로 이제 파트너십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좀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에릭슨 선수가 이 자리에서 오늘도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최전방 3톱을 래시포드, 산초, 엘랑가 비교적 젊은 선수들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경기 시작부터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퍼부었습니다. 맨유가 매 경기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다면 상위권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부페도 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호날두가 빠지면 더 진가가 발휘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날 굉장히 좀 괜찮았었고 왼쪽에 엘랑가 선수가 전반전에 정말 아주 엄청난 압박
그리고 그 꽤 영향가 있는 그런 패스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제 산초의 골도 도왔고요. 전체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체로 어린 선수 위주로 구성이 된 요 조합이 나쁘지 않다는 거를 좀 보여줬고요. 때마침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으로 인한 이탈자가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비 엘리엇, 조던 핸더슨, 또 제임스 밀러 요렇게 세 명이 중원을 구성을 해서 나왔는데 그 상대가 미드필더하고 수비 사이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압박을 걸어왔습니다. 맨유 선수들이. 그래서 좀 고전을 많이 했어요. 실수도 좀 많이 나왔었고 교체 명단에 있었던 파비뉴 선수의 컨디션이 빨리 좀 회복이 돼서 선발에 복귀를 좀 하지 않는 이상 이 팀은 좀 불안 요소가 계속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상대의 어떤 피지컬한 압박에 많이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맨유 선수들 수비진 쪽에서도 제 몫을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올해 영입한 선수들 왼쪽 풀백에 네덜란드 출신의 이제 말라시아, 그 센터백에 아르헨티나 출신의 리산드로 마르테즈 수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말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하메드 살라를 아주 훌륭하게 막아냈고요. 마지막에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좀 상황이 좀 달랐고 키가 175cm라고 이런 피지컬로 어떻게 프리미어리그 센터백을 하겠냐 이렇게 비판을 공개적으로 받았었던 사실 뭐 그렇게 비판할 수 있긴 한데 키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게다가 맨유가 그 정도 돈을 주고 들어왔다면은 어느 정도 이 선수의 능력은 검증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아무튼 팀 성적이 꼬꾸라지고 좀 적응을 제대로 못하면서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았었던 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선수가 이날 굉장히 좀 위기 상황마다 커버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팀을 좀 지켜냈고 피지컬만이 아니라 멘탈 또 어떤 인텔렉츄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머리 쓰는 지능적인 플레이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선수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또 이날은 그 바란하고 호흡 맞추는데 바란하고 호흡 괜찮았고요. 결국 그 문제는 맥과이어였나? 맥과이어 첼시 갑니까? 이날 날강도는 이제 선발 명단에서 제외가 된 채로 후반 37분에 뒤늦게 교체 출전했는데요. 어림없는 슈팅을 하나 날렸던 것을 제외하면 경기에 뭐 딱히 기여는 없었습니다. 사실 호날두가 팀을 나가려고 애쓰는 것뿐만 아니라 수비 가담이나 뭐 이렇게 압박 지원 측면에서도 팀에 그렇게 기여도가 높지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팀을 떠나든 말든 앞으로 입지에는 지금 분명히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경기였습니다. 호날두 없을 때 경기력이 괜찮았기 때문에 호날두를 여기에 굳이 좀 호날두 위주 전술을 짠대거나 이런 또 분위기를 또 망치고 있는 선수인데 좀 경기 때문에 그래 네가 좀 뭐 이런 애지만 우리가 이기려고 너 쓴다 이런 상황도 필요 없어지는 분위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더 조급해진 것은 리버풀입니다. 징계에 뭐 부상자들이 많았다 하더라도 상대 압박의 실수가 늘어나는 모습이 좀 너무 잦았어요. 특히 센터백 조그메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했었고 풀백들도 명성에 비하면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이었습니다. 상대팀 달롯하고 말라시아한테 좀 많이 좀 고전을 했기 때문에 자 리버풀의 긍정적인 측면은 그래도 루이스 디아스가 폼이 계속 좋고요. 또 후반에 교체로 투입된 이 파비오 카르발료 물건이더라고요. 그럼 만약을 뽑아내는 과정에도 이 카르발료 선수의 아주 뭐 재기 넘치는 플레이가 도움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쿠티뉴 생각이 조금 났습니다. 예,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움직임 보여줬는데 이날 골 과정에도 분명히 관여를 했고 앞으로도 기대감을 갖게 하는 어떤 크레그로스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시합이 아니었나. 제한된 실점계를 얻는다 하더라도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맨유는 경기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좀 분주했었죠. 우선 레알 마드리드의 핵심 미드필더 브라질 국가대표의 이제 카세미로 선수가 홈팬들에게 첫 인사를 보내는 시간을 가졌고요. 카세미로는 그라운드에서 인사를 나눈 뒤에 스카이박스로 올라가서 팀의 시즌 첫 승을 직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구단주인 글레이저 가문에 대한 거부감 좀 더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맨유 팬분들이 그 경기장 앞에서 글레이저 가문 퇴진 시위를 좀 벌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앞둔 분위기는 좀 뒤숭숭했었는데 경기 들어와서 확실히 정말 범지구적인 비난을 받았잖아요. 비만 내지는 조롱을 받았잖아요. 맨유가 성적이 안 좋고 꼴찌까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실제로 선수들이 어떤 그 정신적인 뭐랄까요? 굉장한 투쟁심, 승부욕 이런 것들을 갖추고 이번 경기에 나와서 아주 좋은 그런 경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올 시즌 맨유의 어떤 반전이 될지 아니면 마지막 용트림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또 오늘만 보면 아주 인상적인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보여드린 영상
호날두가 캐러거 무시하고 뭐 지나갔던 거 현지에서도 진짜 엄청 화제인데요. 캐러거가 리버풀 주장 출신의 레전드인데 그것 때문에 와 리버풀 레전드 그럼 인사 안 해요 이랬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방송에서 캐러거가 호날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호날두가 듣기 싫은 소리, 뭐 팀에 뭐 도움이 안 되고 뭐든 좀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꾸준히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호날두가 팀을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담아 놓은 것이 아닌가.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아무튼 다들 그 뭐 라이벌 팀 레전드여서 무시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뭐 호날두가 언제 뭐 그런 거 따졌습니까? 자, 아무튼 뭐 지금 맨유 입장에서는 바닥을 치고 일단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맨유는 이번에 이제 리버풀과 경기하고 나서 사우스햄튼 원정, 또 레스터 시티 원정 이렇게 원정 2연전하고 최근에 폼이 아주 좋은 아스날과 9월 5일날 또 경기 일정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맨유에게는 빡빡한 그런 분위기가 될 거고 리버풀은 본머스와의 홈경기, 그 다음 이제 뉴캐슬과의 홈경기, 그 다음이 에버튼과의 머지사이드 더비가 있고요. 두 팀 모두 좀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반전을 만들 그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자 오늘 경기를 통해서 얻은 어떤 그런 피드백들을 잘 추스려서 명문팀다운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볼빠.